여러분 안녕하세요.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선택이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실화입니다. 가난하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진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의 작은 친절이 어떻게 그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는지. 어두운 골목길. 가로등 하나 제대로 켜지지 않은 을씨년스러운 밤입니다. 한 청년이 비틀거리며 걷고 있습니다. 그때 청년의 눈에 무언가 들어옵니다. 청년의 발걸음이 멈춥니다. 저 사람, 진짜 아픈 건가? 아니면 뭔가 이상한 건가?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도 바로 이 순간 앞에 섰습니다. 도와드리자.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 낫겠어. 청년은 쓰러진 노인에게 다가갑니다. 그 선택이 그의 운명을 180도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왜냐하면 그가 도운 그 노인은 평범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다름 아닌 국내 10대 재벌 그룹의 회장이었으니까요. 태상그룹. 자산 규모만 수십조 원에 달하는 대기업. 수만 명의 직원을 거느린 거대 기업의 최고 경영자.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설마 이런 일이?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2023년 겨울 서울의 한 골목길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첫째, 그 회장은 왜 그 밤 어두운 골목길에 혼자 있었을까요? 경호원도 없이 운전기사도 없이 왜 그런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 걸까요? 둘째, 그 청년은 누구일까요? 그는 왜 그렇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낯선 노인을 도왔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셋째, 이 운명적인 만남이 두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았을까요? 지금부터 그 모든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가 그 청년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하고 말이죠. 이야기를 계속 들으시려면 구독 버튼과 아래 손가락 모양의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 강민우는 26살의 청년입니다. 민우는 어린 시절 부모님을 잃고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에 가고 싶었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았죠. 26살의 이 청년은 매일 아침 지옥 같은 하루를 시작합니다. 삐삐삐-삐삐삐- 새벽 5시 알람이 요란하게 울립니다. 하지만 민우는 이미 깨어 있습니다. 사실 제대로 잠들지도 못했습니다. 오늘은 몇 시간 잔 거지? 2시간? 3시간? 침대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낡고 푹 꺼진 매트리스 위에서 밤새 뒤척였거든요. 왜 잠을 못 잤을까요? 걱정 때문입니다. 내일도 또 그 무거운 박스를 나르고 편의점에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언제쯤 이 고된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아니야, 포기하면 안 돼. 꿈이 있잖아. 내 카페.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끊임없이 떠나지 않습니다. 이곳 쪽방촌의 1.5평짜리 방이 민우의 전부입니다. 1.5평이라는 게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성인 남자 한 명이 팔을 쭉 뻗으면 양쪽 벽에 손이 닿을 정도입니다. 침대 하나 놓으면 거의 꽉 찹니다. 화장실과 부엌이 한 공간에 있습니다. 변기 옆에 싱크대가 있고 그 옆에 작은 가스레인지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냉장고는 미니 냉장고 하나가 전부죠. 월세는 35만 원입니다. 민우는 간단히 세수를 합니다. 찬물로 말이죠. 왜냐고요? 가스비를 못 냈기 때문입니다. 온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차가운 물이 얼굴에 닿는 순간 민우는 움찔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익숙합니다. 벌써 3개월째 찬물로 씻고 있으니까요. 세수를 마치고 냉장고를 엽니다. 텅 비어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어제 먹다 남은 김밥 한 줄이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민우는 그 김밥을 꺼내 한 입 베어 물습니다. 차갑고 딱딱합니다. 밥이 굳었거든요. 하지만 민우는 씹어 삼킵니다. 이것도 감사해야지. 민우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이렇게라도 먹을게. 있다는 것에 감사하라고. 세상에는 이것조차 없는 사람도 있다고. 시계를 봅니다. 5시 20분. 민우는 서둘러 옷을 입습니다. 3년 전에 산 청바지, 2년 전에 산 후드티, 그리고 역시 3년이 넘은 낡은 패딩. 패딩은 여기저기 해지고 솜이 빠져나온 부분도 있지만 버릴 수 없습니다. 새로 살 돈이 없으니까요. 30분 민우는 좁은 방을 나섭니다. 목적지는 물류창고. 거리는 약 10km. 버스를 타면 1시간이면 갑니다. 하지만 민우는 걷습니다. 매일 아침 민우는 10km를 걸어서 출근합니다. 왜냐고요? 버스비 1,500원을 아끼기 위해서입니다. 고작 1,500원?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민우에게 1,500원은 중요합니다. 그 돈이면 컵라면 하나를 살 수 있습니다. 한 끼 식사가 되는 겁니다. 민우는 어두운 새벽 거리를 걷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립니다. 11월의 서울 기온은 영하 2도. 민우의 얇은 패딩으로는 추위를 막기 부족합니다. 손이 시립니다. 장갑을 사고 싶지만 그것도 사치입니다. 대신 주머니에 손을 깊이 집어넣습니다. 걸으며 민우는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5년? 10년? 아니면 평생? 하지만 곧 고개를 젓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 꿈을 떠올립니다. 작은 카페, 따뜻한 조명이 있는 아늑한 공간, 창가에 놓인 테이블, 향긋한 커피향, 편안한 음악, 그리고 그곳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행복한 미소.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언젠가는 꼭 내 카페를 가질 거야. 이 생각이 민우를 지탱하게 합니다. 매일 아침 이 꿈 때문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1시간 30분을 걸어 물류창고에 도착합니다. 시간은 오전 7시. 야, 강민우. 오늘도 걸어왔냐? 창고 입구에서 동료 직원이 민우를 보며 말합니다. 약간 놀리는 듯한 어조입니다. 네, 운동 삼아요. 민우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합니다. 사실 다리는 이미 아프고 발바닥은 화끈거립니다. 하지만 내색할 수 없습니다. 운동이라. 대단하네. 나는 집에서 10분 거리인데도 차로 출근하는데. 동료는 그렇게 말하며 안으로 들어갑니다. 민우도 따라 들어갑니다. 그리고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장갑을 끼고 물류창고에서의 하루를 시작합니다. 물류창고의 일은 고됩니다. 정말 고됩니다. 무거운 박스를 들고 나르고 쌓고 다시 나르고 끝없이 반복됩니다. 박스 무게는 다양합니다. 가벼운 것은 5kg, 무거운 것은 30kg이 넘습니다. 민우는 하루에 수백 개의 박스를 옮깁니다. 계산해 보면 하루에 총 몇 톤을 옮기는 셈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비명을 지릅니다. 허리가 아픕니다. 어깨가 아픕니다. 팔이 저립니다. 손바닥에는 물집이 잡혔다가 터지고 굳은 살이 박혔습니다. 오전 10시쯤 되면 온몸이 땀으로 젖습니다. 11월인데도 작업하다 보면 더워집니다. 오후 12시 점심시간입니다. 민우야, 점심 먹으러 가자. 동료들이 민우를 부릅니다. 저는 괜찮아요. 먼저 가세요. 또? 너 매일 안 가잖아. 같이 가자. 진짜 괜찮아요. 저는 여기서 먹을게요. 동료들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식당으로 갑니다. 민우는 창고 한 구석으로 갑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컵라면을 꺼냅니다.
급수대에서 뜨거운 물을 받아 라면을 끓입니다. 3분을 기다립니다. 그 3분이 참 깁니다. 배가 고프니까요. 라면이 익으면 민우는 천천히 먹습니다. 너무 빨리 먹으면 금방 배가 고파지니까요. 천천히 음미하며 먹습니다. 하지만 다 먹지 않습니다. 반만 먹고 나머지는 뚜껑을 닫아 가방에 넣습니다. 저녁으로 먹을 겁니다. 쯧쯧 저 친구 또 라면이네. 멀리서 누군가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맨날 라면만 먹더라. 건강 버티겠어? 그러게. 그냥 식당 가면 되는데. 민호는 듣지 못한 척합니다. 아니 사실 들었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습니다. 식당에 가면 최소 8,000원은 듭니다. 한 달이면 24만 원입니다. 하지만 컵라면은 1,000원. 한 달이면 3만 원이면 됩니다. 21만 원의 차이. 민호에게는 큰 돈입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다시 일을 시작합니다. 오후의 일은 더 힘듭니다. 이미 오전에 체력을 많이 소진했기 때문입니다. 민호는 이를 악물고 버팁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일을 잃으면 꿈도 잃는 겁니다. 오후 5시 드디어 창고에서의 일이 끝납니다. 하지만 민호의 하루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편의점으로 가야 합니다. 민호는 작업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편의점으로 향합니다. 편의점까지는 3km. 걸어서 30분 거리입니다. 또 걷습니다. 버스비를 아끼기 위해서. 다리는 이미 한계입니다. 하지만 걸어야 합니다. 땀에 젖은 옷이 차가운 바람에 식으며 오싹합니다. 감기에 걸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30분을 걸어 편의점에 도착합니다. 시간은 5시 50분. 10분의 여유가 있습니다. 민호야 왔어? 편의점 사장님이 민호를 보며 미소 짓습니다. 60대 중반의 다정한 분입니다.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오늘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얼굴이 창백해. 괜찮습니다. 금방 괜찮아질 거예요.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 젊다고 몸이 새가 아니잖아.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심할게요. 사장님은 민호를 걱정스럽게 바라봅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민호에게도 사정이 있다는 걸 아니까요. 오후 6시 편의점 알바가 시작됩니다. 자정까지 6시간. 민호는 다시 일을 시작합니다. 편의점 일은 물류창고와는 다른 종류의 고됨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조금 덜 힘들지만 정신적으로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온갖 종류의 손님을 상대해야 하니까요. 어서 오세요. 문이 열릴 때마다 민호는 밝게 인사합니다. 몇 번을 반복해도 항상 밝고 친절하게 인사합니다. 어떤 손님은 친절합니다. 고생 많으세요 라고 말하며 나가는 손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손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야, 이거 왜 이렇게 비싸? 술에 취한 40대 남자가 소주병을 들고 소리칩니다. 죄송하지만 가격은 제가 정한 게 아니라. 뭐? 말대꾸야? 너 지금 나한테 말대꾸 하는 거야?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점장 나와. 점장 불러. 민호는 침착하게 대응합니다. 이미 익숙한 상황입니다. 고객님 진정하세요. 제가 사장님을 모셔올게요. 결국 사장님이 나와서 상황을 정리합니다. 남자에게 사과하고 할인을 해주고 겨우 보냅니다. 민호야 미안해. 저런 손님 때문에. 괜찮습니다 사장님. 이런 일은 자주 있잖아요. 그래도 너무 힘들지? 아니에요. 전혀요. 민호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상처받았습니다.
아무리 익숙해도 함부로 대하는 사람. 앞에서는 자존심이 상합니다. 하지만 참아야 합니다. 이 일을 이룰 수 없으니까요. 시간이 흐릅니다. 오후 8시 저녁을 먹을 시간입니다. 민우는 잠깐의 휴식 시간에 점심에 남겨둔 라면을 꺼냅니다.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먹습니다. 식은 라면은 맛이 없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감사한 마음으로 먹습니다. 민우야, 편의점 도시락 하나 먹어. 내가 살게. 사장님이 도시락을 내밉니다. 아니에요, 사장님. 저는 이걸로 충분해요. 그래도 정말 괜찮습니다. 사장님도 장사 힘드시잖아요. 민우는 사장님의 도시락을 정중히 거절합니다. 사장님의 호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충분히 신세를 지고 있으니까요. 사장님은 한숨을 쉬며 자리로 돌아갑니다. 저녁을 먹고 다시 일을 시작합니다. 물건을 진열하고 계산하고 청소하고 택배를 정리합니다. 밤 11시 30분.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30분만 더 버티면 됩니다. 하지만 이 30분이 가장 깁니다.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거든요. 자정. 땡. 편의점 시계가 12시를 알립니다. 수고했어, 민우야. 조심히 들어가. 네, 사장님. 내일 봬요. 민우는 편의점을 나섭니다. 밖은 깜깜합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립니다. 이제 집으로 가야 합니다. 4km를 걸어서. 지하철은 이미 끊겼습니다. 마지막 지하철은 밤 11시 30분에 떠났습니다. 버스는 있습니다. 심야버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금이 비쌉니다. 2,400원입니다. 민우는 고민합니다. 택시를 탈까? 10,000원이면 집까지 갈 수 있을 텐데. 하지만 곧 고개를 젓습니다. 민우는 걷기 시작합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길을 밝힙니다. 걸으며 민우는 생각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지? 그리고 과거를 떠올립니다. 5년 전으로 돌아가 봅니다. 민우가 21살이었을 때 민우에게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민우. 화목한 3인 가족이었습니다. 민우는 다시 일을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셨습니다. 민우네 칼국수라는 이름의 식당이었죠. 손님이 많지는 않았지만 단골 손님들이 있어서 그럭저럭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셨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어머니는 마트에서 일하고 집에 오셔서 또 집안일을 하셨습니다. 부유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민우는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성적은 그저 그랬지만 민우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대학에 가고 싶었습니다. 경영학을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아버지보다 더 큰 식당을, 아니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대학 입학금 고지서를 보며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형편으로는 대학 보내기가 힘들 것 같구나. 아빠 괜찮아요. 전 대학 안 가도 돼요. 민우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미안해하시는 얼굴을 보니 대학은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대신 아빠 식당에서 일하면서 요리 배울래요? 그것도 공부잖아요. 정말 괜찮아요. 저는 아빠처럼 요리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렇게 민우는 아버지의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육수를 우리고 야채를 다듬고 칼국수 면을 볶고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일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1년 후 교통사고였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함께 장을 보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 술에 취한 운전자가 몰던 트럭이 두 분 모두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21살의 민우는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며칠을 울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식당에는 빚이 있었습니다. 은행 대출 3천만 원. 그리고 사채 2천만 원. 민우야, 내 부모님의 빚을 내가 갚을 의무는 없어. 상속 포기하면 돼. 친척들이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가 저를 키우시느라 만든 빚이에요. 제가 갚을게요. 미친 소리 하지 마. 5천만 원을 어떻게 갚는데? 천천히. 갚을게요. 그렇게 민우는 부모님의 빚을 떠안았습니다. 첫 2년 동안은 정말 지옥이었습니다.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했습니다. 잠은 하루 3시간도 못 잤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일해서 2년 만에 은행 빚 3천만 원을 모두 갚았습니다. 하지만 사채는 달랐습니다. 이봐 강민우. 원금 2천만 원에 이자까지. 합하면 지금 3,500만 원이야. 언제 갚을 거야? 사채업자는 계속 민우를 괴롭혔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꼭 갚겠습니다. 시간? 이미 2년이나 기다렸어. 더 이상은 안 돼. 민우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지금처럼 물류창고와 편의점에서 이중 근무를 시작한 것도 그때부터였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빚은 1,5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그리고 민우에게는 또 다른 꿈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처럼 식당을 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카페. 그래, 카페를 해야겠어. 편의점에서 일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피곤한 얼굴로 들어와 커피 한 잔을 사가는 사람들. 그들을 보며 민우는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진짜 휴식을 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 따뜻하고 편안하고 잠시나마 세상의 무게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곳. 그것이 민우의 새로운 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카페를 열려면 최소 5천만 원은 있어야 했습니다. 지금 민우가 가진 돈은 1,840만 원. 그것도 빚 1,500만 원을 갚으면 340만 원밖에 남지 않습니다. 언제쯤 내 꿈을 이룰 수 있을까? 민우는 때때로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았으니까요.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2023년 11월 24일 금요일. 그날도 민우는 평소와 같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평소보다 더 힘든 날이었습니다. 물류창고에서 일하던 중이었습니다. 민우야, 이거 좀 옮겨줘. 팀장이 큰 박스를 가리켰습니다. 민우는 박스를 들어 올렸습니다. 무게가 꽤 나갔습니다. 아마 35kg은 될 것 같았죠.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허리에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민우는 비명을 삼키며 박스를 내려놓았습니다. 야, 괜찮아? 동료가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허리를 삐끗한 것 같았습니다. 하필 오늘은 월급 날인데. 금요일은 월급이 들어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우는 오늘만큼은 절대 조퇴할 수 없었습니다. 통증을 참으며 하루를 버텼습니다. 진통제를 먹고 파스를 붙이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오후 5시 창고 업무가 끝났습니다. 민우야, 오늘 저녁에 회식인데 같이 갈래? 동료들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전 편의점 알바가 있어서. 아, 맞다. 너 이중 근무하지. 쯧쯧 몸 상할라. 민우는 씁쓸하게 웃으며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편의점에서의 6시간도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허리는 계속 아팠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손님, 여기 담배 한 보루 주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5,500원입니다. 기계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빨리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바라며. 자정 드디어 하루가 끝났습니다. 민호야, 오늘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아? 사장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럼 먼저 들어갈게요. 그래. 조심히 가. 편의점을 나선 민호는 허리를 붙잡고 비틀거렸습니다. 진짜 한계였습니다. 택시를 탈까? 잠시 고민했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택시비 10,000원이면 5일치 식비입니다. 그렇게 민호는 집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느린 속도로 자주 멈춰 서며 간신히 걸었습니다. 새벽 1시 30분 집까지 거의 다 왔을 때였습니다. 어두운 골목길. 가로등이 고장 났는지 유독 어두운 구간이었습니다. 그때 민호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누군가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민호는 멈춰 섰습니다. 노숙자인가? 자세히 보니 노인이었습니다. 70대 정도로 보였습니다. 민호는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냥 지나가고 싶었습니다. 몸은 너무 피곤했고 허리는 아팠고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었습니다. 게다가 요즘 세상에 함부로 나섰다가는 보이스피싱 조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일부러 쓰러진 척해서 도와주는 사람 협박하는 경우도 있다던데. 민호는 발걸음을 옮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숨이 노인의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의 발이 멈췄습니다. 진짜 아픈 거구나. 양심이 민호를 붙잡았습니다. 만약 내가 그냥 지나갔는데 이분이 정말 위험한 상황이라면 내일 아침 뉴스에 쓰러진 노인 방치해 사망이라는 기사가 나오면 민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됐어. 한번 해보자. 민호는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민호는 노인의 어깨를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젊은이. 노인의 목소리는 가늘고 떨렸습니다. 어르신 어디 아프세요? 119를 불러드릴까요? 아니, 괜찮아. 그냥 심장이. 약이요? 어디 있는데요? 가방 안에. 민호는 황급히 노인 옆에 있던 가방을 뒤졌습니다. 안에서 약통을 발견했습니다. 심장약이구나. 하지만 물이 필요했습니다. 어르신 잠깐만요. 제가 물 사올게요. 꼭 여기 계세요. 민호는 허리 통증도 잊은 채 달렸습니다. 가장 가까운 편의점까지. 다행히 200m 정도 거리에 있었습니다. 물이요? 생수 하나요? 숨을 헐떡이며 계산을 했습니다. 다시 달려 노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이분도 안 걸렸습니다. 어르신 물 가져왔어요. 약 드세요. 민호는 조심스럽게 노인을 일으켜 앉혔습니다. 그리고 약과 물을 건넸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약을 먹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급하게 드시면 안 돼요. 민호는 노인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5분 정도 지났을까요? 노인의 숨소리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에도 약간의 핏기가 돌았죠. 괜찮으세요? 응. 이제 좀 나은 것 같구먼. 다행이네요. 그래도 병원에 가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119 불러드릴까요? 민호가 휴대폰을 꺼내려는 순간 노인이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이러다 말면 돼. 집이 가까워. 정말 괜찮으세요? 혹시 또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해요? 걱정 마.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서. 약만 먹으면 돼.
하지만 민호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잠시만. 괜찮아. 이제 좀 나아지는구먼. 약효가 들어서인지 노인의 안색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젊은 친구. 고맙네. 자네 덕분에 살았어.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래도 병원에는 가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어르신 혼자 가시기 힘드실 것 같은데. 제가 집까지 모셔다 드릴까요? 그래 주겠나? 미안하지만. 아니에요.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민호는 노인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그 순간 허리에 다시 통증이 느껴졌지만 참았습니다. 집이 어디신데요? 노인은 앞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저 언덕 위에. 민호는 노인을 부축하며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걸으며 민호는 노인을 살펴봤습니다. 옷은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코트도 좋은 원단이었고 구두도 잘 닦여 있었습니다. 손목시계도 비싸 보였죠. 돈은 있으신 분 같은데 왜 이 밤중에 혼자 돌아다니시지?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겠죠. 언덕길을 오르는 게 힘들었습니다. 특히 허리 때문에 더 힘들었죠. 하지만 민호는 참았습니다. 젊은 친구. 미안하네. 힘들지? 아니에요. 괜찮아요. 고맙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친절한 사람이 있다니. 노인의 목소리에 감동이 묻어났습니다. 15분쯤 걸었을까요? 주택가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민호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높은 담장, 커다란 대문, 넓은 정원이 보이는 저택. 여기가 집이라고? 여기가 내 집이라네. 노인이 말했습니다. 민호는 놀랐습니다. 이런 집에 사는 사람이라니. 하지만 그저 노인을 안전하게 집까지 모시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대문이 열리고 안에서는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급히 달려 나왔습니다. 회장님, 어디 가신 줄 알고 얼마나 놀랐는지. 아, 혹시 무슨 일이라도? 회장님이라는 말에 민호는 더욱 놀랐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 젊은 친구가 날 구해줬네. 안으로 모셔라. 아닙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민호는 인사를 하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잠깐. 노인이 민호를 불렀습니다. 자네 이름이 뭔가? 강민우라고 합니다. 강민우. 좋은 이름이군. 민호 씨 정말 고맙네. 자네의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네. 노인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민호에게 건넸습니다. 내 명함일세. 혹시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게. 민호는 명함을 받았지만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왔을 뿐이니까요. 감사합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어르신. 민호는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명함을 본 민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태상그룹 회장 장영호. 태상그룹이라면 국내 10대 재벌 중 하나였습니다. 헐. 내가 재벌 회장님을 도와드린 거였어? 민호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피식 웃으며 명함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뭐 좋은 일 한 거지. 그렇게 민호는 그날의 일을 잊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창고에서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그날의 일은 꿈같은 에피소드로 기억 속에 남아있을 뿐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저녁 편의점에서 일하던 중 민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강민호 씨 맞으십니까? 저는 태상그룹 비서실의 김철수라고 합니다. 민호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태상그룹이라니. 아, 네. 맞습니다만. 회장님께서 민호 씨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혹시 내일 시간이 되시겠습니까? 저를요? 무슨 일로? 자세한 이야기는 직접 뵈었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태상그룹 본사로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민호는 망설였습니다. 내일은 창고에서 일하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도왔던 분이었고 뭔가 중요한 일이 있는 것 같았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민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무슨 일이지? 혹시 그날 일로 뭔가 문제가 생긴 건가? 아니면 감사 인사를 하려는 건가? 민호는 궁금했지만 일단 창고 팀장에게 연락해 내일 반차를 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가장 깨끗한 옷을 입었습니다. 사실 가장 깨끗한 옷이라고 해봐야 몇 년 전에 산 검은색 슬랙스와 흰 셔츠가 전부였지만요. 태상그룹 본사는 강남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고층 빌딩 앞에 선 민호는 주눅이 들었습니다. 자신같이 평범한 사람이 들어가도 되는 곳인가 싶었죠. 하지만 용기를 내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강민호 씨시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로비에서 정장을 입은 직원이 민호를 맞이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넓고 고급스러운 복도가 펼쳐졌습니다. 회장님 집무실입니다. 들어가시죠. 큰 문이 열리고 민호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사무실 한가운데 장영호 회장이 민호를 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게 민호 씨. 기다리고 있었네. 안녕하세요 회장님. 그날 이후로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자네 덕분에 아주 건강하네. 앉게. 민호는 긴장한 채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장 회장은 차를 따라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민호 씨, 그날 자네가 날 도와주지 않았다면 난 정말 큰일 날 뻔했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가 그러더군. 조금만 늦었어도 심각한 상황이 될 뻔했다고. 다행입니다. 제가 특별히 한 건 없습니다. 아니야. 요즘 세상에 쓰러진 사람을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자네는 달랐어. 자네는 자신의 불편함도 잊고 날 도와줬지. 장 회장은 잠시 민호를 바라보다 물었습니다. 민호 씨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나? 민호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낮에는 물류창고에서 일하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합니다. 하루에 몇 시간이나 일하는가? 보통 14시간에서 15시간 정도 일합니다. 장 회장의 표정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일하는 이유가 있나?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제 꿈이 있습니다. 작은 카페를 여는 게 제 꿈입니다. 그래서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카페라. 좋은 꿈이군. 그런데 그렇게 모아서 언제 카페를 열 수 있을까? 민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솔직히 아마 몇 년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장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 씨, 내가 제안을 하나 하겠네. 우리 회사에서 일해보지 않겠나? 민호는 놀라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저를요? 그렇네. 자네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무엇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졌어. 우리 회사에 필요한 인재야. 하지만 저는 대학도 못 나왔고 특별한 기술도 없습니다. 학력이나 스펙보다 중요한 게 있네. 바로 사람의 본질이야. 자네는 그걸 가지고 있어. 민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하지만 저 같은 사람이 태상그룹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우리 계열사 중 하나인 태산유통에 자리가 있네. 거기서 시작해보게. 물론 자네가 원한다면 말이지. 민호는 생각했습니다. 태상그룹에서 일한다. 그것도 정규직으로. 이건 평생 오지 않을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요? 장 회장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는 할 수 있어. 내가 보증하지. 그리고 걱정하지 말게. 자네를 특별 대우하려는 게 아니야.
그저 자네에게 기회를 주는 것뿐이네. 나머지는 자네의 노력에 달려있지. 민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아. 그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게. 비서실에서 필요한 절차를 도와줄 걸세. 그렇게 민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민호는 태산유통본사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 새 옷을 살 여유는 없었지만 가지고 있던 옷을 깨끗이 세탁해서 입었습니다. 강민호 씨 맞으시죠? 인사팀의 박선영입니다. 환영합니다. 인사팀 직원이 밝게 민호를 맞이했습니다. 앞으로 고객지원팀에서 근무하시게 됩니다. 팀장님께 인사드리러 가시죠. 민호는 따라가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고객지원팀장은 40대 중반의 다정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민호 씨 환영합니다. 저는 고객지원팀의 정미숙 팀장입니다. 편하게 팀장님이라고 부르세요. 안녕하세요, 팀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팀은 고객들의 문의사항과 불만사항을 처리하는 곳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천천히 배워나가시면 됩니다. 정 팀장은 민호를 팀원들에게 소개했습니다. 다들 주목. 오늘부터 우리 팀에 합류할 강민호 씨입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팀원들은 민호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물론 몇몇은 의아한 눈빛을 보내기도 했죠. 민호가 특별한 경력 없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민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열심히 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첫날 민호는 회사 시스템 사용법과 업무 프로세스를 배웠습니다. 모든 것이 생소했지만 민호는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고객 지원 업무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화가 난 고객들을 상대해야 하거든요. 선배 직원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해합니다. 편의점에서 일할 때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요. 아, 편의점에서 일하셨어요? 그럼 어느 정도 감이 있으시겠네요. 첫 주가 지나갔습니다. 민호는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업무를 익혔습니다. 퇴근 후에도 회사 자료를 집에 가져가 공부했습니다. 물론 실수도 많았습니다. 한 번은 고객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문제가 생긴 적도 있었죠. 민호 씨 이리 와봐요. 정 팀장이 민호를 불렀습니다. 죄송합니다, 팀장님. 제가 실수를. 괜찮아요. 처음이니까 실수할 수 있죠. 중요한 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겁니다. 이번 일을 교훈 삼아 다음엔 더 조심하세요. 네, 팀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는 필요 없어요. 대신 더 열심히 하면 되죠. 정 팀장의 따뜻한 격려에 민호는 힘을 얻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점점 업무에 익숙해졌습니다. 고객들의 문의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기 시작했죠. 어느 날 한 고객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배송이 왜 이렇게 늦는 거예요? 일주일이 넘었어요. 고객은 매우 화가 나 있었습니다. 민호는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불편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즉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민호는 빠르게 배송 현황을 확인했습니다. 물류센터에 문제가 생겨 지연된 것이었습니다. 고객님, 확인 결과 물류센터의 시스템 오류로 배송이 지연되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즉시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오늘 안으로 배송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요? 오늘 꼭 받아야 하는데. 네, 제가 책임지고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작은 보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구매 시 사용하실 수 있는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믿어볼게요. 민호는 즉시 물류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했고 해당 배송건을 급송으로 처리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는 고객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님, 강민호입니다.
상품이 무사히 도착했는지 확인 전화 드렸습니다. 아, 네. 방금 받았어요. 직접 전화까지 주시고.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불편을 드려 죄송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태산 유통을 이용해 주세요. 이런 일들이 쌓이면서 민호는 팀 내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민호 씨 요즘 고객 만족도 평가에서 당신이 1등이에요. 동료가 말했습니다. 정말요? 그냥 열심히 한 것뿐인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민호 씨는 정말 성실하고 친절해요. 고객들이 그걸 느끼는 거죠. 하지만 모든 게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민호가 입사한 지 석 달쯤 되었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영업팀의 한 과장이 민호를 찾아왔습니다. 민호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네, 과장님. 무슨 일이신가요? 솔직히 물어볼게요. 민호 씨는 어떻게 이 회사에 들어왔어요? 민호는 당황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다들 알고 있어요. 민호 씨가 회장님의 추천으로 들어왔다는 거. 그것도 아무 경력도 없이 말이죠. 민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는 네, 맞습니다. 회장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럼 인정하는 거네요. 우리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들어왔는데 민호 씨는 그냥 꽂혀서 들어온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도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습니다. 최선? 웃기지 마세요. 몇 달 일한 게 뭐가 대수라고. 그때 정 팀장이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김 과장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잡담 좀 했습니다. 김 과장은 비웃는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이후 민호는 회사에서 미묘한 시선들을 느꼈습니다. 복도에서 지나갈 때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이 회장님 인맥으로 들어온 사람이래. 실력도 없으면서 줄만 잘 섰네. 재벌들은 다 똑같아. 자기 사람들만 챙기지. 민호는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진짜 실력으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어. 민호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같이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했습니다. 주말에도 자발적으로 나와 일했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주요 고객사 중 하나가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해온 것입니다. 이거 큰일인데. 이 고객사는 우리 매출의 15%를 차지하는데. 팀 회의에서 모두가 걱정했습니다. 고객사 측에서 뭐라고 했어요? 정 팀장이 물었습니다. 최근 몇 건의 배송 사고와 고객 응대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뢰가 떨어졌다고. 그럼 우리가 직접 가서 설득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이미 영업팀에서 여러 번 시도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이미 마음을 굳힌 것 같아요. 민호는 생각했습니다.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야 해. 민호는 최근 6개월간의 해당 고객사 관련 모든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배송 사고의 대부분은 특정 시간대, 특정 경로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고객 응대 문제는 시스템상의 정보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민호는 해결책을 정리해 팀장에게 보고했습니다. 팀장님, 제가 분석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개선안도 함께 만들어 봤습니다. 정 팀장은 자료를 보며 놀라워했습니다. 정 팀장은 민호의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고객사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민호도 함께 가게 했습니다. 저희가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정 팀장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고 민호가 보조했습니다. 고객사 담당자들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성의는 인정할 수 있겠네요. 정말 개선이 될까요? 고객사 대표가 물었습니다. 민호의 진심 어린 태도에 고객사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번 더 믿어보죠.
하지만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기면 그땐 정말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실망시켜 드리지 않겠습니다. 계약은 유지되었습니다. 그 일이 알려지면서 회사 내에서 민호를 보는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민호 씨 진짜 대단하던데요. 줄만 잘 선 줄 알았는데 실력도 있네. 회장님이 괜히 눈여겨본 게 아니었나 봐. 하지만 여전히 곱지 않은 시선도 있었습니다. 특히 김 과장은 더욱 민호를 견제했습니다. 잘났어, 잘났어. 뭐 하나 잘했다고 우쭐 때네. 하지만 민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민호는 이제 팀의 핵심 멤버가 되어 있었습니다. 고객 만족도는 지속적으로 상승했고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며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어느 날 장영호 회장이 민호를 다시 불렀습니다. 민호 씨 잘 지내고 있나? 네, 회장님.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소식은 들었네. 자네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고. 자랑스럽네. 민호 씨 이제 새로운 기회를 주려고 하네. 우리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프로젝트의 리더를 맡아보지 않겠나? 자네는 할 수 있어. 이 프로젝트는 중소 카페 사업자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네. 자네가 꿈꾸던 것과도 관련이 있지 않나? 민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렇네. 우리 태상그룹이 유통망과 마케팅을 지원해서 작은 카페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거야. 이게 성공하면 자네도 큰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거고. 민호는 고민했습니다. 큰 책임이었습니다. 실패하면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었죠. 하지만 이것은 자신의 꿈과 연결된 일이었습니다. 하겠습니다, 회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아. 믿고 있네.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민호는 팀을 구성하고 카페 사업자들을 만나며 그들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다녔습니다. 임대료가 너무 비싸요. 커피 원두 가격도 계속 오르고. 홍보를 하고 싶어도 비용이 없어요. 대형 프랜차이즈와 경쟁이 안 돼요. 민호는 그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태상그룹의 유통망을 활용해 원두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법, 공동 마케팅으로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 SNS를 활용한 홍보 전략. 민호는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이게 우리한테 무슨 이익이 되는 거죠? 작은 카페들 도와준다고 우리가 돈을 버는 건 아니잖아요. 일부 임원들이 반대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들과의 네트워크가 우리의 자산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사회에 기여한다는 이미지는 브랜드 가치를 높일 것입니다. 민호가 설명했지만 일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프로젝트 3개월 차. 첫 번째 시범 카페들이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한 카페 사장님이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민호 씨 덕분에 장사가 잘 돼요. 정말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더 잘 될 거예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프로젝트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참여한 카페들의 매출이 평균 40% 증가했고 일부는 2호점을 내기도 했습니다. 언론에서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상그룹의 착한 프로젝트 중소 카페 살리기. 대기업의 새로운 사회공헌 모델. 회사 내에서도 프로젝트는 인정받았습니다. 민호는 승진했습니다. 입사 2년 만에 대리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나의 길을 가는 거야. 남들이 뭐라 하든 내가 옳다고 믿는 일을 하는 거야. 3년이 흘렀습니다. 민호는 이제 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카페 지원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는 전국으로 확대되었고 수백 개의 카페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장 회장이 다시 민호를 불렀습니다. 민호 군 자네 정말 대단해졌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모두 회장님 덕분입니다.
아니야. 내가 한 건 기회를 준 것뿐이야. 그 기회를 살린 건 자네의 노력이네. 장 회장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민호 씨 아직도 카페를 열고 싶나? 민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게 제 꿈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일이 너무 재미있어서 자네가 직접 카페를 운영해 보는 건 어떨까? 물론 지금 하는 일과 병행하면서 말이야. 왜 안 되겠나? 자네는 3년 동안 수백 개의 카페를 도우며 노하우를 쌓았네. 이제 자네가 직접 해볼 때가 된 것 같아. 회사에서 지원하겠네. 이것도 프로젝트의 일환이야. 성공 모델을 만드는 거지. 민호는 꿈만 같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고맙긴. 자네가 성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게. 그렇게 민호의 카페가 오픈했습니다. 이름은 희망의 커피. 작지만 따뜻한 분위기의 카페였습니다. 오픈 첫날 민호는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첫 손님은 장영호 회장이었습니다. 회장님, 축하하네 민호 씨. 첫 손님은 내가 되고 싶었어. 감사합니다. 무엇을 드릴까요? 자네가 제일 자신 있는 걸로 주게. 민호는 정성껏 커피를 내렸습니다. 장 회장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미소 지었습니다. 맛있네. 자네의 마음이 느껴지는 커피야. 민호 군, 자네를 처음 만난 지 벌써 4년이 되었네. 네, 그날이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아니야. 그날은 시작일 뿐이었어. 진짜 터닝 포인트는 자네가 매일 노력한 모든 순간들이었네. 장 회장은 잠시 멈추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고백할 게 있네. 고백이라니요? 그날 밤 내가 쓰러진 건 우연이 아니었네. 아니, 쓰러진 건 진짜였지만 사실 난 자네를 지켜보고 있었어. 민호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날 저녁 난 일부러 그 골목을 지나갔네. 그리고 약을 먹지 않았어. 심장이 안 좋긴 했지만 위험한 정도는 아니었지. 하지만 누군가를 시험하고 싶었네. 저를 시험하셨다는 건가요? 그렇네. 난 많은 사람들을 봐왔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지. 하지만 자네는 달랐어. 자네는 힘든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도왔네. 민호는 놀라움과 감동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회장님. 미안하네, 속였다는 게 아니라. 난 진짜 사람의 본질을 보고 싶었네. 그리고 자네는 그 시험을 통과했어. 아니, 시험이라는 말이 적절치 않네. 자네는 그냥 자네답게 행동한 거지. 장 회장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민호 씨,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살게. 자네의 따뜻한 마음을 잃지 말게. 그게 자네의 가장 큰 재산이야. 네, 회장님. 명심하겠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더 흘렀습니다. 민호의 카페는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2호점, 3호점을 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직접 카페에 나와 손님을 맞이했고 커피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너희도 할 수 있어. 나도 했으니까. 민호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민호를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저 도움이 필요합니다. 청년은 민호와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부모님도 없고 돈도 없었습니다. 민호는 그 청년을 보며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무엇을 도와줄까?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내일부터 나와. 천천히 배워가면 돼. 청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괜찮아. 누구나 힘들 때가 있어.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야. 민호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진짜 성공은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걸. 그날 저녁 민호는 카페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봤습니다. 4년 전 자신을 도와준 노인. 그분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민호는 이제 알았습니다. 회장님이 준 건 기회였지만 그 기회를 살린 건 자신이었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겠습니다. 민호는 창밖의 별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가난한 청년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기회가 옵니다. 그 기회를 알아보고 잡고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어려울 때도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언젠가 그 마음이 당신에게도 큰 선물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호의 이야기처럼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은 힘들어도 계속 노력하다 보면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잡을 준비를 해두세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올리기 위해 구독 버튼과 손가락 모양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